우리가 매일 자는 잠, 여러분은 잘 자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규칙적으로 잠을 잔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일정에 쫓기는 일이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많았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날도 너무 많았어요. 출장을 가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팅을 해야 하고 돌아와서도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되니까 시차에 적응하는 게 힘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이럴 땐 아예 억지로라도 밤을 새보라던가 수면제를 먹어보라는 조언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 번에 잠자는 시간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컨디션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은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넘어갈 때 특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밤에 긴장하던 몸을 다시 잠을 자는 사이클로 맞춰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너무 피곤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요즘은 잠도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일상생활이 조금 더 개운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에 무리가 덜 가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밤낮을 바꾸는 게 의지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잠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결국 잠에 드는 시간은 새벽 4시, 5시, 결국은 밤낮은 바꾸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피로는 더 쌓여만 갔습니다. 간호사를 하고 있는 제 동생은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밤낮을 바꿔서 자야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로 바뀔 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하는 날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잠을 자는데 다음 날엔 다시 오전 7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잠을 자는 타이밍을 잡기 너무 어려워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오후에 늦게까지 자면 밤에 아예 잠을 못 자고 출근하게 되고 일찍 일어나면 낮에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자다가 결국 밤에 다시 못 자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도 동생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밤낮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실천해보면서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은데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하루 만에 밤낮을 바꿔보자. 즉 오후에 일어나더라도 밤에 정상적으로 잠자리에 들자. 이 방법은 주야 근무로 하루 만에 밤낮을 바꿔야 할 때 혹은 시차 적응을 해야 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저는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밤낮을 바꿔야 하는 하루를 루틴처럼 계획을 만들었어요. 먼저 오후에 일어나더라도 낮 시간 동안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햇빛과 같은 자연광을 30분 정도 쬐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논문을 살펴보면 교대 근무자처럼 주야간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광과 같이 밝은 빛을 이른 시간에 쬐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한 후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으로 긴 편입니다. 많은 수면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자기 최고 8시간 전에는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저녁에 졸린 걸 방해하고 깊은 수면 시간을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수면 환경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형광등이나 LED 같은 흰색이나 푸른빛이 도는 강한 조명은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집안 조명을 은은한 노란색이나 간접 조명으로 바꿔서 빛의 밝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수면신경과학자 매슈 워커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수면은 생물학적 필수지만 현대인은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성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비타민을 먹듯이 잠을 잘 못 잘 때에는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수면 영양제를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교대 근무자나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경우처럼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는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중독성과 의존성이 없는 안전한 성분으로만 찾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찾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밤낮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자는 텀이 짧기 때문에 빨리 잠에 들고 한번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게 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성분별로 효과를 비교해 본 뒤에 선택한 성분은 멜라토닌,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사이키애트리 인베스티게이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먹은 집단이 먹지 않은 집단보다 잠에 드는 시간, 즉 입면 시간은 줄어들고 총 수면 시간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개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타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라토닌은 특히 잠들기 어려워하는 입면장애 시차 적응에 효과적이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교대 근무 등으로 깨진 생체 리듬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멜라토닌만으로는 잠을 자다 중간에 깨는 문제에는 효과가 약한 편이라 다른 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뇌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에 쉽게 들고 더 깊게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논문 결과를 보시면 마그네슘을 복용한 결과 잠드는 시간은 단축되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나 자다가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마그네슘은 너무 많은 용량을 먹었을 때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하루에 350m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주 재료이고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립토판은 야간 수면 유지, 즉 자다 깼을 때 다시 잠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토판은 단독 섭취로는 수면 시간 연장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과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을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저처럼 밤낮을 바꾸는 데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정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낮에 30분 햇빛 쬐기. 두 번째, 잠자기 8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 제한하기. 세 번째, 수면 조명 세팅하기. 네 번째, 수면 영양제 선택하기. 하루 만에 밤낮을 바꾸는 건 단순히 일찍 자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몸과 마음을 잠들 수 있게 준비시키는 하루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사이클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실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꿀잠 전략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꿀잠 하세요.